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 애국국민 이진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사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겠습니다. 오늘은 SK그룹 89억 뇌물 사건의 진실, 그 진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시도 그 SK 89억은 뭐 대충만 알고 있지 확실한 내용 아세요? 너무 어려웠어요. 예.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검찰하고 특검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리고 최소원 피고인하고 이 두 사람을 공동 정범으로 엮는 데만 온 신경을 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종범 경제수석하고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안종범 수석과 정현식 사무총장 간의 특수한 관계, 아예 그 부분을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 특수한 관계는 뭐냐? 정현식 사무총장은 안종범 수석의 성균관 대학교 제자입니다. 제자. 나이는 정인식 총장이 안종범 수석보다도 6살 많습니다. 6살 많은 분인데, 이 정인식 총장은 1971년 2월에 대구 상고, 옛날 대구 상고고 그 당시는 대구 상원고등학교입니다. 대구 상고를 졸업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계속 은행원 생활을 했습니다. 은행원 생활 20년 동안 하다가 그 신한은행 저희가 지점장 하면서 약간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1990년 말에서 2003년 그 사이에 성균관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때 1998년부터 성균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있었던 분이 바로 안종범 수석입니다. 두 사람 다 대구 쪽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사 기록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검찰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과 정현식 사무총장과의 특수한 관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사 기록에 보면은 허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 89억 사건, 그리고 롯데 75억 사건, 뇌물 사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미수에 그친 거예요. SK 89억 요구했다가 없는 걸로 되어버렸고, 롯데 75억, 이 사업도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사업 자체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업이에요. 사람들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돈이 70억 갔다가 다시 롯데로 가버립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 SK에 89억을 요구하고 롯데 75억을 요구했다면 이게 미수에 그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리고 물론 제가 계속 그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SK 89억 사건, 롯데 75억 뇌물 사건은 교수 출신인 안종범하고, 그리고 은행원 출신 정현식 사무총장은 은행에서 한 40년을 근무하신 분입니다. 은행원 출신인 정현식 사무총장의 미숙한 일 처리, 그 불가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제가 그 증거들을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그 SK 89억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소장에 보면은 피고인은, 즉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원과 공모하여 2016년 2월 16일 오후 5시 안가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40분간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난 뒤에 대통령은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부회장 김영태, SK그룹 전무 박영춘 등에게 WK의 4억,
K스포츠재단에 35억, 비덱스포츠에 50억, 토탈 89억 원을 내놔라, 공여하도록 요구하였다 하는 게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대통령을 모욕하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WK에 4억 내고 K스포츠재단에 35억 내고 뭐 비덱스포츠에 50억 내라?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어떤 청탁,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았나, 이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고 그게 SK그룹의 그 당시 2016년 2월 그 당시의 현안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현안은 뭐냐? 이 공소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그거예요. 워커힐 호텔 면세점 특허 사업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8월 13일에 면세점의 그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그 지시를 내린 이후에 그해 2015년 11월 14일 워커힐 호텔이 면세점 특허 사업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워커힐 호텔이. 그리고 워커힐 호텔은 2016년 5월 16일자로 특허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은 면세점에 근무했던 종업원 약 한 570여 명 갑자기 전부 다 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K그룹으로서는 정부의 그 면세점 제도 개선 이걸 바라는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면세점 그거 한 거. 다음 두 번째는 뭐냐? CJ 헬로비전 인수 합병이에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 최태원 회장이 2015년 11월 2일 날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발표를 하느냐? CJ그룹에서 갖고 있는 케이블 방송업체, 그 CJ 헬로비전입니다. 그게 CJ 헬로비전이 케이블 방송업체입니다. 그걸 SK가 인수하겠다 하는 걸 이 발표를 합니다. 그럼 CJ 헬로비전은 케이블 방송 업계에서는 1위였고, 그리고 고객 수가 42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인수하면은 연간 매출액이 약 4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 다음 고객이 750만 정도 되고, 그래 되면은 유료 방송 시장에 업계 1위가 주식회사 KT 한국통신인데 거의 KT하고 SK가 거의 대등한 위치를 간다. 그래서 이제 SK그룹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CJ 헬로비전 그 인수를 위한 기업 결합 승인을 신청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되니까 이제 KT도 난리가 났고 LG U+도 난리가 나고 SBS 방송도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합병식이 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합병 심사가 약간 지체가 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게 SK그룹의 당면 과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최재원 수석 부회장 가석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31일 날 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물론 이때 최재원 부회장,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재원 부회장도 이 횡령죄로 기소가 됐지만은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1심에서 4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결국 2014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선고를 받습니다. 확정 선고를 받았는데 2015년 8월 14일 날 대통령의 특별 사면 조치로 이 교도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인데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고, 그리고 2014년은 대법원에서 이게 3년 6월 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 2월 무렵에는 그 2013년부터 이제 형을 살았으니까 그때는 형 집행률이 거의 한 80%를 넘어서 가지고 가석방 내지는 어떤 사면 이거로 해가지고 출소를 바라는 그런 상태였다. SK그룹의 그 당시 당면 현안이 워커힐, CJ 헬로비전 인수, 그다음에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가석방,
이게 SK그룹의 당면 현안이었다는 것이 검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이 있던 차에 이제 대통령께서 2016년 2월 16일 날 최태원 회장하고 단독 면담을 한다니까 와, 그때 이걸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월 16일 날 그날이 화요일입니다. 2월 16일 날 이런 부탁을 딱 하고 이 당면 현안 세 가지를 딱 부탁을 하고 난 뒤에 딱 일주일 후 2월 23일 날 그때도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면담한 날 또 화요일 그리고 딱 일주일 후 화요일 날 안종범 수석이 SK텔레콤 부사장 이형희에게 사업 계획안을 하나 줍니다. 2월 23일 날. 그러니까 이형희 부사장은 그 안종범 수석의 그 동양 후배고 해가지고 청와대 가가지고 김건훈 보좌관한테 이제 사업 계획안을 하나 받아서 나옵니다. 요건 사실이에요. 2월 23일 날 사업 계획안을 받은 거 요건 사실이에요. 그럼 받았다는 사업 계획안이 뭐냐? 그게 이제 가이드러너 연구 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계획안, 뭐 펜싱, 배드민턴, 테니스 등 각 종목별 연간 해외 훈련 계획 및 예산표라는 거예요. 이게 가이드러너가 뭐냐? 가이드러너는 이건 딱 시각 장애인에 해당하는 그런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 스포츠 경기를 할 경우에 이럴 때 이제 이 시각 장애인이 앞이 안 보이니까 그때 시각 장애인 앞이나 옆에 서가지고 그러면서 같이 경기를 하면서 완주를 돕는 그걸 가이드 선수로 하는데 이 가이드 선수를 키우는 게 가이드 러너 사업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그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그때 평창 그 장애인 올림픽 대회가 열렸을 때 대한민국의 여자 스키 선수 한 명이 그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스키를 타고 노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이 가이드 러너가 쫙 안내를 해가지고 그리고 무사히 꼬린 지점에 오는 그런 장면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사업이 가이드 러너 사업이에요. 2월 23일 날 안종범 수석이 이영희 부사장한테 이제 이 가이드 사업, 이 계획안을 줬다. 그래서 이영희 부사장은 2월 24일 날, 이제 2월 23일 날 받아가 2월 24일 날 SK그룹의 부위원장 겸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위원장 김영태 위원장에게 이 자료를 전달하니까 김영태 위원장은 이 자료를 CR팀이라는 게 이제 소위 기업에서 정부 상대로 의사소통, 나쁘게 말하면 로비하는 그런 팀, CR팀입니다. 그 팀장이 박영춘 전무입니다. 그 전무한테 이 사업 계획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K스포츠단 정현식 사무총장을 만나라 하고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2월 24일입니다. 이날이. 그로부터 5일 뒤 2월 29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정현식 사무총장하고 박은정 K스포츠재단 과장이 SK그룹에 찾아와가지고 CR팀 회의실에서 박영춘 전무 그리고 오세진 부장하고 미팅을 합니다. 여기서 미팅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정윤식 총장 가만히 있고 박은정 과장이 사업계획서를 설명하면서 박은정 과장이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WK의 가이드러너 연구 용역비로 4억원을 달라. K스포츠재단의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및 운영비로 35억원을 달라. 독일 비덱 스포츠의 펜싱, 배드민턴, 테니스, 해외 전지 훈련비로 50억을 달라. 이게 89억이에요, 토탈. 그러면서 박은정 과장이 그 중에 50억은 독일 비덱 스포츠에서 SK그룹이 직접 송금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지금 오 기자님 말씀 들으면 16일이고 29일이고 하면은 날짜도 차이 나고 대상도 대통령은 최태원 씨를 만난 거고 지금 그 두 사람은 SK로 가서 사람 만난 거 너무나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소위 WK니 뭐 비덱스포츠니 K스포츠재단에 이래 나눠주라 그런 말 할 일도 없을 뿐더러 2월 16일 날 대통령께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부탁을 했다 칩시다. 돈 내라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2월 17, 18 바로 해야죠. 왜 일주일이나 지나서 하고, 딱 그리고 난 뒤 또 SK는 또 이 미팅 날짜 또 한참 후에 또 잡고 말입니다. 어쨌거나 2월 29일 날 이제 미팅이 열려가 그때 돈 준다 안 준다 그게 아니고 그냥 제안만 드는 거예요. SK는 2월 29일 날 제안을 탁 듣고 난 뒤에 그러고 이 89 이게 없는 걸로 돼버립니다. 왜 없는 걸로 되느냐? 자, 2월 29일 날 그 제안 듣고 난 뒤에 3월 30일 날 한 달 후에 다시 박영춘 전무하고 오세진 부장하고 그리고 정현식 총장하고 박은영 과장이 다시 만납니다. 이때 박영춘 전무가 바로 물어봅니다. 아니 이 사업 누가 추진하는 거냐?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거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현식 총장이나 박은영 과장이 예 청와대면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 말을. 그러니까 정현식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서 아이고 이 뭐 저희 재단 내부에서 계획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3월 30일 날 뚝 들어보니까 이런 보고를 받으니까 SK 김영태 부회장이 딱 4월 중순에 3월 30일 날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 이게 청와대 추진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 김영태 부회장이 바로 이영희 부사장을 부릅니다. 이거 대상 진행하지 마라. 이거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청문회 깝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SK가. 아니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그리고 SK가 세 가지 현안이 있다면은 왜 대통령 지시를 안 따랐겠습니까? 당연히 따라야죠. 일반 기업에 있는 분도 결정할 수 있는 걸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진짜 대통령을 모욕하는 게 너무 심한 그래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SK그룹에 통보가 되는 게 5월 달에 통보가 됩니다. 2016년 5월 달에 통보가 되는데 이 통보를 한 사람 누구냐? 안종범입니다. 안종범이가 이영희 부사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더 이상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연락을 합니다. 아니 지금 K스포츠 재단에 있고 WK, K스포츠 재단 비덱 세 개나 있는데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는 생각 안 해도 된다. 없는 걸로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묻습니다. 왜 당신이 그런 얘기를 했느냐? 안종범이 다 이야기 이거예요. SK그룹에서 K스포츠 재단이 제안한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89억을 지원하지 않고 대신에 K스포츠 재단에 추가로 한 30억 원을 출연하고 싶다는데 그것도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자기가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자기가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얼마 후에 그러면 중단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종범 수석 검찰 조사 그래 돼 있어요. SK그룹에 추가 지원을 요구한 것도 대통령이고 중단 결정을 내린 것도 대통령이다 하고 모든 걸 대통령이 다 밀어버립니다. 대통령을 모셨다는 분이 대통령 성격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현식 사무총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뭐냐?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거 최소원 회장이 SK그룹에 가면 돈 준다 해 갔는데 뭐 이런 돈 안 주기에 보고하니까 최소원 회장이 하지 마라 그거. 그래서 안 했습니다. 자, 정현식 총장은 최소원한테 밀어버리고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한테 밀어버리고 딱 그거예요. 자,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검찰 조사받고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종범에게 안종범이 방금 검찰에 진술한 그 내용 그런 내용을 건의받은 적 없다. 그리고 안종범에게 뭐 SK의 89억 그 사업 중단하라고 지시한 거 그거 없다. 대통령께서. 다음에 최태원에게 89억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월 23일 날 이형희 부사장이 안종범한테 사업 계획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안종범을 통해 가지고 최태원에게 사업 계획안 전달한 그 증거도 없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그래서 결국 대통령 변호인단 이야기는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 의사와 전혀 무관없이 관계없이 말이지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비대기라는 대사가 등장하는데, 자, 제가 그동안 코어 스포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비대기 이야기 잘 안 했지만은 이 비대기라는 대사가 이것도 독일 현지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코어 스포츠가 비대기로 바뀐 게 언제냐면은 2016년 2월 9일입니다. 법인 등기일이 바뀐 게 2016년 2월 9일. 자, 독일 현지에서 회사 이름 바뀌었는데, 아니 한국에서 뭐 일주일도 안 돼가 그 비대기 회사 이름 알겠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딱 주장을 했는데, 아이고, 검찰이나 법원은 전부 다 안종범 주장이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한 피고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검찰에 진술을 했느냐? 자, 최소한 피고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016년 그 6월 무렵에 그때 SK그룹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저는 모릅니다, 라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SK그룹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자기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최태원 회장, SK그룹 회장 그 단독 회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거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피고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박헌영 과장이 만들어서 보관, 가이드러너 연구 용역 제안서 내가 읽어본 적은 있다. 읽어본 적 있고, 읽어보니까 참 잘 만들었다, 그런데 칭찬해 준 적이 있다. 그러면 박헌영 과장은 왜 이 가이드러너 사업 만들었을까요? 딱 하나예요. 박헌영 과장의 부친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그렇기 때문에 박헌영 과장은 K스포츠 재단에 입사한 이후에 가이드러너와 관련된 그런 사업 추진하려고 엄청나게 이래 뛰고 저래 뛰어다니고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박헌영 회장은. 그러면서 최소한 피고인은, 아니 박헌영 과장이 그때 보궐로 하기에 이거 그 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 그래 참 이거 K스포츠 재단에서도 이거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칭찬한 적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가이드러너 사업 때문에 뭐 대통령에게 뭐 자료를 보냈다 그런 적은 없다. 그리고 정현식 사무총장이나 박헌영 과장한테 아니 SK그룹 찾아가서 89 그 후원해달라고 말이지 요거 해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최수원의 동선, 최수원의 그때 뭔 일을 하고 있었느냐?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최수원은 한국보다는 독일에 많이 가 있었는데 그 시점에 과연 한국에 있었는지 독일에 있었는지, 이게 이제 최수원의 출입국 기록입니다. 출입국 기록. 자, 2월 29일 날, 2016년 2월 29일 날 SK그룹하고 정인식 총장, 박헌영 과장이 미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월 29일 날. 최수원 피고인은 2월 25일 날 베트남으로 갔다가 2월 29일 날은 한국으로 들어온 날이에요. 한국으로. 아니 만약에 자기가 야 SK에 가가지고 말이야 50억 원 저 비대기로 보내라, 독일에 있는 그런 일 같으면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아니 출장 갑니까? 물론 검찰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요즘 뭐 전 세계 전화가 되는데 아니 베트남에서 국제 전화로 뭐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은, 자 50억이란 큰 사업이 있을 때 사람들은 딱 긴장해가 딱 하고 나면 바로 야 어떻게 됐느냐, 뭐 문제 없네,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2016 3월 30일 날 바로 또 최수원 피고는 독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4월 15일 들어옵니다. 이게 소위 SK하고 89억 이거 SK하고 이 미팅할 때예요.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SK 89억 사건, 이거는 안종범 수석의 진술, 정현식 사무총장의 진술, 박헌영 과장의 진술, 그거 합밖에 없어요, 증거라는 게. 그런데 이 SK 89억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자 1심 판결문, 제가 1심 판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1심 판결문 608페이지짜리 기록입니다. 자, 보면은 명시의 청탁 없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도 그 청탁 아니다 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청탁이 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십시오. 자, 명시적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려면 청탁뿐만 아니라 대가 관계에 대한 의사표시 역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김수영 판사가 1심 판결문에. 알기는 아나 봐요. 네, 그러면서 딱 해놨어요. 자, 최태원이 2016년 2월 16일 단독 면담에서 SK그룹의 현황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 중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인수합병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는 발언은,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뭐 대통령 이런 발언을 했다 하는 발언은 위 기업 결합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탁 맞다. 그러나 딱 해놨습니다. 판결문에. 그러나 최재원 부회장의 가석방 및 워커힐 호텔 면세점과 관련된 최태원의 발언은 그 내용이나 표현상, 그리고 또 최태원 개인 또는 SK그룹의 애로사항을 밝힌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피고인에게, 대통령에게 일정한 직무집행을 할 것을, 이렇게 자기를 도와줄 것을 명시적으로 의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예요. 명시적으로. 아, 그래, 그런 혈안이 있다. 그건 알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야, 이거 부정한 청탁했다는 거, 그건 단정하기 어렵다. 아, 재판부도 이래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관련 기업 결합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최태원의 위와 같은 청탁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 앞부분에서는 부정한 청탁에, 그 청탁에는 해당하지만은 부정한 청탁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밑에 이제 딱 판결문을 그래서 써놨습니다.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최태원의 청탁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K스포 재단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최태원의 청탁과 피고인의 요구가 결합하여 부정한 청탁이 성립될 수는 또 있다. 이렇게 비틀어놨어요. 성립될 수는 있다. 그러나 또 문제 확 바뀝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피고인이 최태원에게 K스포츠재단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또는 최태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후, 80국 내라라는 요구를 받은 후 대가 관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문제?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거가 없다. 명칭도 없다. 결국 그거예요. 단독 면담에서 최태원의 청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1심 판결문입니다. 이 국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렇죠.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1심 판결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SK 89 부분 청탁은 있었지만은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뭐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세용.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멍청한 머리 엄청 썼네요. 그러면은 자, 판결문에 묵시적 청탁,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에 쭉 써놨는데, 어우, 제 머리로 좀 막 읽으면서 도저히 나래하지만은, 있었다 칩시다. 묵시적 청탁이. 그러면 구체적인 청탁 방법이 언급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청탁 방법이 묵시, 입 다물고, 입 다물 묵자예요. 시, 손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손톱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깜빡깜빡하면서 그냥 85, 그러니까, 35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 눈 깜빡하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적 의미를 뒤져보니까 묵시라는 거는 선지자의 계시와 같은 거예요. 이게 텔레파시. 같은 것이고, 입은 밀봉하고
손에 대신에 뭘 들고 나가가지고 눈 깜빡깜빡이 하고 들고 나와서 그 뚜껑을 여는 거.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뭐 손에 뭐 들고 나간 거 싹 뚜껑 열어서 싹 보여주는 거. 이게 묵시적, 이게 종교에서 말하는 묵시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입은 딱 다물고 최태원 회장한테 뭘 들고 나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를. 그래서 이영재 변호사는 이 부분, SK89 부분 묵시, 이건 유령이다. 유령. 실체가 없는 그 유령과 싸웁니다. 그래 이 부분 한판 크게 지금 검찰하고 소위 엄청난 지금 대결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아니 안문장에서 명시줄 없다고 계속 말을 꼬면서 했지만 결국 명시줄은 없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예? 명시줄은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시적으로 없다고 했죠. 그러나 묵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대통령께서 뭔가를 들고 나가 입은 딱 가리고 손으로 슬쩍 싹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설명을 해야죠. 대통령께서 종이에다가 뭘 써와가지고 뭐 저기 WK에 5를 딱 썼고, 그다음에 K스포츠 재단에 예를 들어 35를 쓰고 비덱 독일 50억 쓰고 그걸 보여주면 아 묵시 충돌 있다 우리 인정하겠습니다. 그거 써주면은 자. 그러니까 SK89억 사건은 뭐냐? 실체가 없는 사건이에요. 대통령께서 아니 그 뭐 가이드라인 사건 거 준 적도 없고 안종범 보고 야 SK 갖다 주라 한 적도 없는 사건이에요. 다만 안종범 수석이 이영희한테 뭔가 줬어요. 주고 정인식 총장하고 박은정 과장이 가가지고 80공 요구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 대통령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결국 제가 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은 미르재단은 소위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 앞에서는 지금 정경련이 주동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이거 문화융성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 갑자기 리거창 중국 총리가 오니까 급하게 만들어 했다는데 리거창 중국 총리 방안 이 부분 대통령도 그렇고 최소원도 그렇고 정호성도 그렇고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안종범만 이야기했어요. 그 부분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르재단은 안종범 수석이 잔택하고 같이 만든 거고 K스포츠재단은 안종범이 정현식 사무총장하고 같이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곧 물러나니까 이거 내 거다. 쉽게 그런 사건입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하고 안종범 수석은 특수한 관계입니다. 바로 스승과 제자입니다. 학교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정현식 이 총장은 물론 사람 보세요. 그때 안경 끼고 뭐 호리호리 하면서 꼬장 얘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속은 거예요. 저 사람 같으면 그래도 진실되게 이야기할 것이다 했는데 정현식 총장이 검찰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 실상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꼬장꼬장하고 진실되게 말할 것이다 저 사람을 하고 믿었던 국민들이 다 속은 거예요. 결국 정현식 총장이 안종범을 보호하려고 엄청난 사실 왜곡을 한 겁니다. 사실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정현식과 그 가족 특히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정의겸입니다. 한겨레 신문 김의겸 기자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성만 다르고 정의겸이라는 안종범 수석의 이 아들 경찰대 행정학과 출신입니다. 경찰대가 아니고 그냥 경찰 행정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한겨레 기자하고 참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일단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